안녕하세요. 원주로 기쌤 고원기입니다. 오늘은 스와로브스키 EL 12/50으로 어퍼컬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0EL은 2009년도에서 스와로브스키에서 이제 내놓은 최상급 기종의 루프 프리즘 쌍안경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쌍안경들 중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광학 성능으로 여러가지 이제 화제가 되었던 쌍안경인데, 기존에는 이제 칼자이스와 라이카가 스와로브스키와 함께 이제 3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스와로 비전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거의 이제 최고 중에서도 최고는 스와로브스키다 라는 그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쌍안경이 과연 얼마나 이제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갤럭시 S24 플러스와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0EL로 어포컬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 12/50과 함께 스와로비전으로 영상을 촬영했었을 적에는 이제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이제 뭔가 색감 차이도 더 크게 나고, 그 다음에 선예도 차이도 더 크게 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두 쌍안경의 선예도나 밝기, 색감 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광학 성능이 동급인데, 단지 지난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 차이로 인해서 약간 좀 그랬어요. 이제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에 비해서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의 색감이 더 황색 색감에 가깝게 표현이 되거나,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선예도도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갤럭시 S24 플러스로다가 다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쌍안경의 광학 성능은 사실상 동급입니다. 다만 엄밀하게 이제 광학 성능만 따졌을 적에는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상에서 드러나는 거는 단지 이제 색수 차이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부 선예도, 그 다음에 시야각의 크기 정도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요 점 주의해서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곳은 저희 집으로부터 약 1.4km 거리에 있는 양수 펌프장입니다. 여기 이제 14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12배율 쌍안경,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4 플러스로는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야 원의 크기도 보면은 사실 이제 S 노트 20으로 촬영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좁게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시야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와로비전도 이제 겉보기 시야각이 약 68도 정도로 결코 좁은 건 아닌데,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곳을 한번 겨냥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뒤에 북한산과 함께 앞에는 이제 창고 뒤에 또 나무가 보이죠. 자, 이게 성능이 아주 좋은 12배율 쌍안경 혹은 8배에서 12배율의 쌍안경으로는 저렇게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나무를 볼 적에 나뭇잎이 얼마나 잔 잎사귀들이 날카롭게 보이느냐, 요 정도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사실 이제 대구경 쌍안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날카롭게 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 나뭇잎의 잎사귀 안에 그물맥, 잎사귀의 맥이 얼마나 보이냐, 얼마나 적게 보이냐, 이걸 따지게 돼요. 사실 지금 여기서 저 나무까지의 거리도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600m 거리여도 이게 이제 12배율 쌍안경의 위력이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은 스와로비전은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야각이 좁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야원이
S20으로 촬영을 했을 때보다 더 좁게 보이죠.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촬영을 했을 적에 확실히 스와로 비전의 시야각이 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상은 이거는 약간 좀 더 나쁘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스카이로브 배너클라우드에 비교해보면은 배너클라우드에 비해서 주변상이 조금 더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안시 관측을 해보면 굉장히 예리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통신탑이죠. 통신탑 뒤로는 또 이제 북한산의 이제 주능선입니다. 산성 주능선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의상능선 봉우리가 일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의상능선 봉우리가 이제 일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봉우리가 북한산 보현봉이고요. 그 다음에 보현봉보다 조금 더 높은 거의 가운데쯤에 있는 봉우리가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그래서 북한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삼각산이라고 불렀던 백운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 만경봉, 이 세 봉우리를 합쳐서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삼각산에 해당되는 이 봉우리들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들이 바로 이쪽에 보이는 문수봉하고 보현봉, 이 두 봉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통신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정도 배열을 가지고 그냥 예리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자,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12배율에 2배 줌을 해보겠습니다. 자, 2배 줌이에요. 아지랑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리하게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리는 6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 통신탑에 새들이 둥지를 틀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통신탑 앞에 새들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통신탑의 이 구조물 앞에 새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자, 지금 뭐 2배 줌, 그러니까 12배율의 2배 줌이니까 합산으로는 한 24배 정도 되겠죠. 24배 줌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와로 비전은 별로 이렇게 이제 선의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색감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색감으로 보면 남청색 혹은 청남색 쪽 색감은 스와로 비전 쪽이 스카이로버 배너클라우드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 뭐 금방 이제 알아채기 쉬울 정도는 아니고 두 개를 엄밀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배너클라우드 쪽이 조금 더 황색 색감이 있고 스와로 비전 쪽이 조금 더 청남색 색감이 존재한다 라는 정도입니다. 자, 12배율에 2배 줌을 했을 때도 별다르게 선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더 3배 줌을 해보겠습니다. 자, 3배 줌을 했습니다. 자, 3배 줌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배 줌을 했을 때도 이렇게 뭐 선예도가 떨어져 보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오히려 이제 대기층의 아지랑이 때문에 이제 공기층이 이제 일렁일렁 거리다 보니까 오히려 쌍안경이 성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이제 12배율의 3배 줌 합산으로는 36배에서도 어떤 예리함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으로는 스와로 비전 12곱하기50과 같은 쌍안경의 성능을 온전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촬영 중인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렌즈 직경이 3mm가 안 됩니다. 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쌍안경의 사출 동공은 4.2mm이고 스마트폰의 렌즈 지름은 3mm이다 보니까 쌍안경으로 실제 분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면적만 분해해서 보인다 이거죠.
실제 쌍안경의 온전한 분행 등은 4.2mm 직경의 빛다발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쌍안경의 어떤 분해능을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자, 3배 줌에서도 어쨌거나 선회도가 떨어지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자, 덕트도 그렇고요. 자, 뒤에 북한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지랑이가 매우 심하죠. 자, 오늘의 백운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자, 백운대 뒤로 인수봉 지금 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쪽 구덩이로는 만경봉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봉우리를 합쳐서 삼각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삼각산의 세 봉우리를 함께 담았습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이고 그 다음에 백운대 왼쪽 뒤편에 있는 봉우리가 바로 인수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곳이죠. 그 다음에 백운대의 오른쪽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가 바로 만경봉입니다. 자, 만경봉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만 주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등산객들이 만경봉에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만경봉과 백운대. 조금 더 이제 고배율의 쌍안경으로 본다면은 만경봉이나 백운대 혹은 이제 인수봉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식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2배율 쌍안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기가 어렵고 이제 대구경 쌍안경을 써야죠. 적어도 70mm 구경의 이상의 쌍안경에 40배에서 100배까지도 배율을 올려서 봐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3배 줌의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배 줌으로 올린 상태에서 아지랑이는 다소 심하게 보입니다만 나뭇잎 하나하나를 보면은 실제 이제 안시 기준으로서는 말씀드린 거예요. 안시 기준으로는 예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 찍는 그 영상으로는 아지랑이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보다 이제 조금 선회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기상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와로 비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와 비교해 봤을 때 색수차가 조금 더 나타나요. 지금 이제 3배 줌을 하니까 창틀과 같은 곳에서 미세한 색수차가 조금 더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 색수차는 이런 이제 저배율에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이제 3배 줌을 했었을 적에 색수차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베너클라우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에 비해서 스와롭스키 스와로 비전이 현저하게 과학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동급인데 스카이로보 베너클라우드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 뒤쪽에 이제 집들과 건물과 그 뒤로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들을 3배 줌으로 올려서 보고 있습니다. 아지랑이가 좀 다소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쌍안경의 선회도가 뛰어나다 아니다 라고 판가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게 이제 조금 더 오후 늦은 시간대에 대기층이 안정되었을 적에는 아지랑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리한 느낌이 살아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피스텔들이 있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우리 집에서 거리가 5.5km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어도 지금 뭐 영상으로다가 보시면 아마 오피스텔의 그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건물들이죠. 자, 이 뒤쪽에 이제 아파트들
건물이 보이고요. 이걸 이제 또 배율을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원래의 배율로 낮췄어요. 제가 이제 원래의 배율로 낮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쪽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적에 양 사이드의 선에다가 상당히 뛰어난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초점을 조금 더 먼 거리에다가 맞춰놔야 주변부의 선예도가 실제 안시로 봤을 적에, 실제 두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원래 스와로 비전도 그렇고 스카이로브 베너클라우드도 그렇고 주변부 선예도가 지금 표현된 수준은 돼요. 지금 이 화면 영상에서 표현된 수준의 선예도가 스카이로브 베너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와로 비전, 이 두 기종의 주변부 선예도의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 또 이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똑같이 맞춰놨고요. 진짜 그 주변부 선예들을 보면은 아마 모니터로 띄워서 보면은 그 실제 두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 예리한 맛보다 조금 떨어지게 보일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영상에서 나타난 것보다 실제 두 눈으로 들여다 봤을 때의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쌍안경은 그래요. 망원경도 그렇고요. 자, 이쪽. 자, 여기 좀 일산병원인데요. 일산병원인데 여기도 한번 배율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2배 줌. 이 방음 터널 건너편에 일산병원 표지판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3배 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3배 줌으로는. 이건 3배 줌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지랑이가 심해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제 통신 중계기가 보이는데 통신 중계기 주변에 약간 미세한 색수차가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스와로 비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색수차 억제가 잘 되어 있지만은 조금 이제 배율을 높여 보면은 색수차가 조금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대화역 주변에, 여기가 올림픽 스포츠 센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역 그 주변에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얼추 비슷한 이름으로 기억해요. 그 건물을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2L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배 중이에요. 합산 배율로는 36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차병원 건물이죠. 여기도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일산 차병원 건물입니다.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2L의 쌍안경에 지금 3배 줌을 해서 합산 배율 36배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랑이만 없다면 굉장히 예리하게 보일 텐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지열로 인한 대류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지랑이에 의해서 조금 날카로운 맛은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대기 특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쌍안경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일산 MBC 건물이죠. 자, 역시나 3배 줌에서 보고 있습니다. 합산 배율 36배. 그래서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2L로 똑같이 갤럭시 S24 플러스로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은 색감도 거의 비슷하고 선예도, 중심 선예도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밝기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제 차이가 미미한데
놀랍게도 엄밀하게 이제 좀 따져보면은 스카이로버 배너 클라우드 중국산인데, 중국산 쌍안경이 아주 미세하게 광학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같은 경우에 정말 가장 좋은 광학 성능을 가진 12배율 쌍안경이라고 했었는데, 그 광학 성능을 중국이 잡았습니다. 자, 조금 더 배율을 올려볼까요? 4.5배 줌. 4.5배 줌이니까 합산으로는 54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차병원 건물 4.5배 줌에서 54배로 해서 보고 있죠. 저건 정말 예리하네요. 놀라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자, 대화역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였나? 하여튼 뭐 그 건물이고요. 아파트든 어디든 결국에는 아지랑이 현상이 문제이지, 이 쌍안경의 광학 성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우수해요. 자, 브라운스톤이라고 쓰여 있는 옵스텔이 지금 보이고 있죠. 아까 전에 또 양수 펌프장 역시나 4.5배 줌입니다. 화면상으로는 그냥 예리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모니터에 띄었을 적에는 예리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산 백운대 정상 부근이죠. 조금만 더 대기가 안정돼 있으면은 정상 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봉우리는 바로 만경봉 혹은 만경대라고 불리죠. 만경대를 지금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대하고 만경봉 사이에 이 깊은 골짜기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위문 혹은 백운봉 앞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백운봉 앞문이 바로 이제 있는 위치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백운봉 앞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성벽이 얼추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아닌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서 백운봉 앞봉이 보입니다. 다시 3배 줌으로 낮췄고요. 원래의 배율로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2L로 한번 오프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스와로브스키 스와로비전 12/52L 2009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나온 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의 광학 성능과 기계적인 만듦새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정말 이제 명품 쌍안경이라고 불려왔고, 물론 이제 과학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산이 따라잡았지만은 어떤 이제 기계적인 완성도까지 합쳤을 때는 여전히 가장 좋은 12배율 쌍안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쌍안경으로 어프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떻게 이제 스카이로버 배너 클라우드 12/50과 동시에 촬영한 영상에서 약간의 찜찜함이 있었는데, 이런 찜찜함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